이번에는 기능점수 정통법 산정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사용자 요구사항과 업무 프로세스 기반으로 기능점수 정통법, 상세법으로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직접 산출해보는 연습입니다. 우선 시나리오 개요 및 요구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전화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전화기 생산업체가 전화기 고장 및 기타 이유로 걸려오는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으로서는 로그인 기능,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그인 기능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전화 응대 기능인데요. 고객에게서 전화가 오면 요청사항 및 응대사항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고객 관리 기능인데요. 고객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그리고 상세 조회하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미해결 요청 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으로 미해결 요청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그리고 해결되었을 때 요청 사항 해결을 반영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별 요청 처리 현황을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는 그 드롭다운 리스트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에는 하드 코딩된 에러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인데요. 우선 위에 나와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전화 응대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그 정통법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 업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전화 응대, 고객 관리, 미해결 요청에 대한 관리, 사원별 요청 처리 현황 관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그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전화응대 시스템 바깥 외부에는 인사 시스템과 구매 시스템이 있고, 인사 구매 시스템에는 사원 관리, 회사 관리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응대 시스템이죠. 오른쪽. 인사 구매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구조는 아래에 보시면 그 테이블 사원, 고객, 통화, 요청 및 응대, 회사 성별 그 테이블 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자세히 보시면 외부에서 유지, 내부에서 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내부에서 유지하느냐, 외부에서 유지하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내부 논리 파일이냐, 외부 연계 파일이냐로 구분이 되었었죠. 그거 좀 참조하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그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테이블 요청 및 응대, 요거죠. 요청 및 응대는 테이블 통화에 종속되어서만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요청 및 응대와 통화는 여기 선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쉽게 그거겠죠. 통화 그리고 요청 및 응대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번 테이블 회사 및 테이블 사원은 타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유지된다. 예, 테이블 회사 여기 있네요. 외부 되어 있죠. 그죠? 사원도 외부라고 되어 있죠. 쉽게 EIF라는 얘기겠죠. 이때 사용되는 자료는 필드라는 얘기죠. 사용되는 필드는 회사 번호와 회사명, 회사에서 회사 번호와 회사명, 사원 번호와 사원명, 두 개만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기능을 식별할 때 그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필드 수가 DT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있고 두 개만 사용한다 하니까 그대로 두 개가 DT일 텐데 사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죠.
이 많은 것 중에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또는 사용하는 것은 사원 번호와 사원명 두 개만 사용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 DT는 이 전체 다 카운트할 게 아니라 두 개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걸 위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아래에 있는 데이터 구조에서의 특이한 점은 내부에서 유지, 외부에서 유지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라. 두 번째, 통화와 요청 및 응대는 합쳐서 하나의 논리 파일이다. 그리고 그 회사는 DT가 두 개가 상관없지만 사원일 경우에는 많은 DT 중에 사용하는 것은 위에 두 개밖에 없다. 네, 라는 그 내용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이 있고 이제 왼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6개, 6페이지 같은데요.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 기능. 보안 기능 로그를 남긴다 그 말이죠.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그인 기능. 같이 한번 상세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에게서 전화가 오면 전화응대자는 전화응대 기능을 수행한다. 전화응대 시스템은 보안 기능, 그 로그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그인 기능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은 굵게 칠해져 있네요. 그죠? 이걸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응대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화면 1이 나타나고 사원 번호 및 사원명을 입력하고 두 개를 넣고 로그인 딱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할 때 참조는 사원 TV에 사원을 참조한다. 기능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딱 보면 여기서 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고 로그인 기능이고 여기에 사용하는 논리 파일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원은 참조한다. 그럼 이 사원은 IRF 구조는 앞에 거 참고해서 뭐그 RET가 몇 개, DT 몇 개씩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 트랜잭션 기능은 사원 번호와 사원명을 넣고 줘야 하는 기능이죠. EO 또는 EQ인데 보안 기능, 로그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로그를 남길 수 있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EO인가요? EQ인가요? 네, 식별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전화 응대입니다. 고객에게서 전화가 오면 요구사항 및 응대사항을 등록하는 기능이네요. 그래서 우리 그림부터 먼저 보면 고객을 여기 드롭다운 선택하고 사원을 선택하고 요청사항을 뭐 요청, 응대, 해결 여부를 넣고 저장을 하는 뭐 그런 기능이네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 전화응대 기능을 수행하면 화면 2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통화 시작 시간이 기록된다. 전화응대가 시작되면 응대자는 고객과 사원을 선택하고 위에 요거네요. 고객과 사원을 선택하고 고객의 요청사항 및 응대자의 응대사항을 기록하고 요거네요. 그죠? 기록하고 해결 내용은 뭐 즉시 해결되었으면 해결되었다고 찍고 그렇지 않으면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통화가 끝나면 응대자는 화면 2를 닫는다. 화면 2가 닫아지면 어플리케이션은 통화 번호, 통화 종료 시간, 요청 및 응대 번호, 요청, 응대, 해결 여부를 자동으로 TBL 전화 및 TBL 요청 및 응대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다네요. 그래서 테이블에 자료 추가 시 고객명과 사원명이 적합한지를 고객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읽어가지고 검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객과 사원은 각각 드롭다운 리스트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임꺽정, 이수진처럼 뭐 드롭다운해서 선택해도 되고 직접 홍길동 이렇게 넣어도 된다네요. 넣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고객 DB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검증한다. 그게 있네요. 그래서 체크해보고 만약에 없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겠죠. 그리고 고객 및 사원 드롭다운 리스트는 각각 고객과 사원 테이블을 참조한다. 이렇게 해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봐도 고객에게서 전화가 오면 요청사항 응대를 등록한다. 등록한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기능. 무슨 기능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활용하는 데이터, 논리 파일은 누가 사용이 되나요? 뭐 통화,
요청 및 응대, 고객, 사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중에 요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된 논리 파일은 몇 개, 그리고 리스트업 하시고 그 논리 파일의 어떤 데이터, 그리고 요 화면을 구성할 때 화면은 등록 기능이었죠. 등록 기능이고 요 등록 기능을 구현할 때 참여한 논리 파일 FTR은 몇 개, 그리고 화면에 있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필드 더하기 액션과 메시지 더하기 2를 해서 몇 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드롭다운 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고객 드롭다운 리스트, 사원 드롭다운 리스트가 의미가 있는 기능인가? 또 클릭을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딱 하면 DB에서 조회하죠. 예, 조회하면 얘는 무슨 기능인가를 판단해서 엑셀 양식에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객 관리 기능이네요. 그래서 고객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그런 기능이네요. 우리가 많이 보던 CRUD 기능들 같네요. 그 오른쪽 화면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뭐 홍길동에서 검색을 하면 쫙 찾아야 되나 보죠. 찾고 추가 눌러서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런 기능들로 화면을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상세 조회되고 뭐 그런 기능인 것 같네요. 네, 왼쪽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고객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화면 3, 오른쪽 화면을 통해서 고객을 검색할 수 있다. 네, 고객 검색 기능이죠. 조회 기능이죠. EQ 또는 EO죠. 만약에 EO이려면 계산식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는 파생 데이터. 네, 그런 기능이 하고 있다면 이제 EO가 가능할 거고, 그런 기능 없이 단순 조회라고 하면 EQ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고객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고객명, 회사명, 항목이 쫙 조회된다. 조회된 내용들은 얘들은 DT로 카운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회 기능 하나에 DT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액션, 메시지. 거기 하시면 되겠죠. 그 검색을 하실 때 이게 와일드 카드, 뭐 별표, 물음표와 같은 기호를 해서 동시에 여러 명 검색할 수도 있다. 또 홍별표 검색 딱 하면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홍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쫙쫙쫙 멀티로 줘야 된다. 라는 설명입니다. 고객을 삭제하려면 이 화면에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선택하고 삭제 딱 누르면 삭제가 된다. 그 말이죠. 고객을 지정하고 삭제 버튼을 누른다. 삭제될 때는 고객 정보 및 해당 고객에 의해 수행된 모든 통화 정보가 삭제된다. 되어 있네요. 삭제 딱 누르면 삭제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두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라서 지금 이 페이지는 고객을 조회하고 삭제하는 두 가지 기능을 설명했고요. 다음 화면에서는 앞 화면에서 이제 상세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제 고객명이 있었죠. 앞에 조회된 결과에서 그걸 클릭을 딱 하면 이 화면이 뜬답니다. 이 화면이 떠서 이제 상세 정보가 조회되는 거고요. 그러면 상세 정보 조회 되나요? 네, 그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보면 신규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죠. 신규 추가, 수정. 추가를 누르면 이 화면이 다시 뜨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추가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고객명 위에부터 고객명부터 회사 주축해서 고객 특징까지 이 내용들 쫙 입력하고 이제 저장을 딱 누르면 저장이 된다. 그 수정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제 버튼 눌러서 일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오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고칠 부분,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이메일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 사항들을 이제 그 저장하고 변경하고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마찬가지 드롭다운 리스트가 두 개 있네요. 회사 ABC 정보통신하고 드롭다운이 되어 있고요. 성별 남 드롭다운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회사는 앞에 그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었죠.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읽어올 거고요. 성별은 어떨까요? 성별은 테이블이 있었나요? 있었죠. 네. 성별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그 성별 테이블 안에 들어가면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 뭐 성별 테이블은 복잡할 필요는 전혀 없죠. 뭐 남성, 여성,
중성은 없잖아요. 그죠? 남성, 여성 또는 뭐 거에 대한 설명 정도 좀 짧게 있는 그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드롭다운을 보여준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미해결 요청 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인데요. 미해결 요청 사항을 조회하고 이제 해결되었을 경우에 해결 여부를 이제 반영하고 저장하는 그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설명을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미해결 요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미해결 요청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메뉴에서 미해결 요청 조회 버튼 누르면 오른쪽 화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메뉴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고객명, 뭐 사원명 시작해서 쭉 해결 여부, 그 내용들 또는 까맣게 칠해진 부분들이 쫙 나타나서 검색이 된다. 조회가 된다는 거죠. 쉽게 이 기능은 조회 기능이죠. 조회 기능인데 우리가 계산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EO 또는 EQ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계산식 뭐 또는 파생 데이터 그렇게 있는 게 있다면 EO, 그렇지 않으면 EQ가 되겠죠. 그래서 미해 요청 조회 기능을 하나 식별하시고요. 근데 있는 현황을 조회하고 만약에 조회했는데 해결됐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해결했다든가 하면 여기 설명해 보시면 해결 여부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체크하고 저장을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 기능은 바로 어떤 그 해결 요청에 대한 뭐 결과 반영 이런 기능이 되겠죠. 반영 기능이죠. 그래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죠. 그러면 무슨 기능인가요? 그러니까 등록, 수정, 삭제와 똑같은 기능이죠. 어플리케이션 바깥에서 정보를 변경해서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넣는 기능, 이 I 기능이죠. 네, 그래서 그 요청 해결 반영한다. 그 기능이 또 하나 나오네요. 그런데 보시면 이때 해결 여부 자료만 수정할 수 있다. 네, 지금 이 상태, 조회된 이 상태에서 필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고객명, 뭐 사원명 이런 값들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크 여부만 체크해서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요구사항을 보시면 사원별 요청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오른쪽 화면과 같이 되어 있으면서 설명을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 관리자가 사원별로 요청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 처리 현황 메뉴에 가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인별로 이렇게 현황을 보여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뭘 보여주냐면 사원과 나와 있죠. 계산된 통화수, 통화시간, 평균 통화시간, 요청 건수, 해결 건수, 해결률. 그러니까 여기 계산된 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그래서 홍길동 뭐 한 건, 한 건, 한 건인데 그 합계해가지고 15건 그 얘기죠. 계산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건수는 아주 길게 통화했을 수도 있고 아주 짧게 했을 수도 있고 그 통화한 건들을 15개를 평균 내니까 32초 했다. 뭐 그런 얘기죠. 아니죠, 아니죠. 요 통화 시간은 이제 전체 통화의 합계인 거고요. 그걸 이제 15개가 나누면 이제 평균 통화,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고객이 요청한 전체 건수, 현재까지 해결한 건수, 아직 뭐 해결 못한 건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건수 중에 해결한 건수를 이제 비율로 계산해서 해결률, 이것도 계산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사원별 처리 현황을 이제 조회하는 기능. 조회하는 기능인데 앞에도 나왔지만 조회 기능은 EO 또는 EQ인데 이제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EO였었죠. 여기는 계산된 있으니까 당연히 계산식이 포함된 거죠. 네, 그래서 EO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화면을 구현할 때 참여한 논리 파일 수 FTR이죠. FTR은 몇 개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 테이블 구조가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서 이 화면을 구현하려면 읽어야 될 테이블이 누구누구인가? 몇 개인가? 그게 FTR이죠. 그래서 참여한 논리 파일 수 몇 개? DT, 화면에 있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유니크한 필드 수, 사원, 통화수 이런 거죠. 그리고 더하기 액션 메시지, 더하기 두 개에서 DT는 몇 개? 이렇게 식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성하실 때는 이제
앞서 간이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사회협회 링크에 들어가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이따 엑셀 양식도 보여드릴 텐데 오른쪽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FTR, RET, DET가 몇 개냐, 또 개수까지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인데요. 그래서 회사가 단일 프로세스가 회사고 회사라고 하는 논리 파일 데이터는 타 시스템에서 유지한다라고 하면 EIF죠. EIF.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 RET가 몇 개냐? 논리 파일의 서브 그룹. 회사는 그냥 뭐 서브 그룹이 없었죠. 그냥 회사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면 RET는 하나. DET는 회사 번호와 회사명 두 개만 사용한다라는 게 앞에 그 아예 전제 조건 나와 있었죠. 그래서 DET는 두 개. 그래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그 복잡 도는 나점, 로, 그 점수는 5점, 7점, 10점 중에 5점 이렇게 됩니다. 네, 뭐 고객도 마찬가지죠. 고객 데이터이고 내부에서 유지한 IRF, 그다음에 RET는 고객이라는 거 하나, DT는 여러 가지 그 화면에 탭에 있던 개수 9개.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여기도 나점에서 7.0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양식에서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상세법 양식인데요. 뭐 상세법 정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단위표에서 명을 넣고 유형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법과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RET, FTR, DT 요 개수를 넣으면 요 값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하나에 9개죠. 예를 들면 뭐 5개 하면 5개에 뭐 20, 30개 에버리지로 바뀌었죠. 평균, 보통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니까 그 정확하게 RET나 FTR, DT 숫자를 측배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참고로 이제 논리 파일일 경우에는 이제 어느 테이블이다, 어느 데이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통화 같은 경우에는 IRF인데 얘가 RET가 두 개다. 그러면 누구냐? 통화 하나, 요청 및 응대 하나.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바로 요거다. DT는 물론 이제 9개를 다 옆에 명시하셔도 가장 좋겠죠.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게. 무슨 필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 계속 실습하는 거니까 옆에 여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사치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보정 계수와 이런 부분들은 앞서 간이법과 똑같이 아래에 보면 보정 계수가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제 선택하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제 위에 이제 자동으로 반영돼서 이제 개발비가 계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PPT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기능 점수를 구하시고요. 보정 개수는 이제 사실 이번에는 이제 보정 개수는 우리가 간이법처럼 그렇게 뭐 시나리오까지 읽어보면서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현재 화면에 있는 값 EB로 이제 엑셀 양식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복잡성은 2번 0.94, 성능 요구사항은 3번 1.0, 운영 환경 호환성은 1.0인 2번, 보안 요구사항은 3번 1.03 이렇게 해서 임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우리가 식별한 기능 점수 엑셀 자동 될 거고요. 단가 자동으로 이미 있고요. 보정 개수는 좀 전에 입력하신 값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이제 개발 원가 그리고 이윤 직접 경비도 만약 있다면 입력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전체 부가세를 제외한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이제 상세법 방식 상세법이 정통법입니다. 그래서 정통법, 상세법 이 방식으로 기능 점수 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고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 10분, 20분 이후에 정리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 기능 점수 정통법 그 실습 한번 해보셨나요?
이번 시나리오는 그 사실은 테이블 구조,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화면, 구현된 화면, 그리고 그 구현된 화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지금 답으로 보시는 요 화면에 있는 기능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8, 90% 이상은 거의 다 식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일부 그 식별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RET, FTR, DT, 요 5번, 6번 칸 있죠. 사실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성법의 핵심인데 우리가 정성법 점수는 아시듯이 그 레인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개에서 몇 개이면 점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RET나 FTR 또는 DT를 뭐 일부 개수를 좀 작게 식별했다 하더라도 점수는 이제 큰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습하는 과정이니까 그 가급적이면 이제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답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앞에 테이블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제 논리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사원은 외부에서 유된다. 그 밑에 1번, 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청 및 요청 응대는 이제 통화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합쳐서 하나의 논리 파일입니다. 그 이름은 뭐 통화로 하시든지 통화 및 요청 응대로 하시든지 상관없고요. 요게 합쳐서 하나의 논리 파일. 그리고 회사와 사원. 이게 하나의 논리 파일이면서 이제 내부에서 유지되니까 IRF인 거죠. 그리고 회사는 외부에서 유지되고 DT가 두 개죠. 그다음에 사원은 어떤가요? 외부에서 유지되는데 DT가 많은데 아래 설명에서 사원은 사원 번호와 사원명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원도 EIF이고 DT는 두 개입니다. 고객은 내부에서 유지하니까 IRF인 거고 DT는 뭘 카운트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그 성별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개발자가 유지한다. 딱 봐도 그 내부, 외부와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고객이 요구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개발자가 편의를 위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별이라는 데이터는 사실은 성별이라고 하면 뭐 남자, 여자 뭐 그 정도밖에 없을 텐데 이게 사실은 테이블로 만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뒀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능력 산정의 그 데이터 기능으로 식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기능은 사원, 고객, 통화하고 요거 합친 거 하나, 통화 및 응대, 회사 네 개가 되겠네요. 네 개고 회사와 사원은 외부에서 유지된 EIF였고요.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회사는 EIF, 고객은 IRF, 통화는 IRF. 통화 IRF인데 통화를 보시면 통화와 요청 및 응대를 합쳐놨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통화라고 하는 논리 파일이다라는 겁니다. 사원은 사원 데이터 하나인데 외부에서 유지된 EIF였었죠. 네, 그리고 D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그 EIF이고 외부에서 유지되는데 RET는 뭐 회사 하위 구조 없었죠. 서버 그룹이 없었죠. 그러니까 1, 자기 자신 하나. DT는 그 회사 번호와 그 회사명 두 개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고객은 어땠나요? 고객은 고객이라고 하는데 고객도 밑에 하위 서버 그룹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죠. 자기 자신 하나. 그 DT는 그냥 필드 전체 합치면 9개. 예, 통화와 요청 및 응대가 두 개 합쳐서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 하나, 요청 및 응대 하나 해서 두 개 합쳐서 RET는 두 개. 그 전체에서 중복을 배제하고 유니카 필드 수 9개. 그래서 두 개에 9개 해서 7점로 됐네요. 사원도 EIF이면서 외부에서 유대한 EIF이면서 하나의 논리 파일에 서버 그룹은 없었죠. 그 DT는 사원 번호와 사원 명 두 개였었죠. 네, 다음 로그인 기능입니다.
로그인 기능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제가 빨갛게 표시한 기능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로그인 기능은 기본적으로 조회 기능이지 않습니까? 조회 기능이면 EO 또는 EQ인데 우리가 그 로그를 남기는 거죠. 고객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뭐 개발자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로그를 남기면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이 기능은 EO 기능이죠. 그래서 EO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한 논리 파일은 TBL 4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4원이라고 한 논리 파일 하나가 FTR이죠. FTR은 4원이라고 하나. DT는 4원, 4원명 액션 메시지. 하나에 4개가 되나요? 예. 로그인은 2호 기능이고 하나에 4개. 그래서 나점, 4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화 응대 기록을 보겠습니다. 예, 전화 응대 기록은 이게 전화가 오면 이제 이 화면에 넣고 저장한다 뭐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전화 응대는 여기 입력하고 저장한다. 그러니까 EI 기능이죠. EI 기능인데 요걸 할 때 참조하는 논리 파일은 몇 개냐? 그게 FTR인데요. 뭐냐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TBL 통화 및 요청 및 응대에 추가한다. 그리고 고객명과 사원명이 적합한지 두 개를 검증한다. 참조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통화 및 통화 그리고 요청 및 응대 합쳐서 하나의 논리 파일이었죠. 이 논리 파일 하나, 고객 하나, 사원 하나. 이 세 개의 논리 파일을 활용해야만 이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고 요청 및 응대 내용은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요청 해결 여부. 고객은 뭐가 들어갈까요? 고객 요거죠. 임꺽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꺽정이라는 이름은 고객 테이블을 읽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사원도 마찬가지죠. 사원 데이터를 읽지 않으면 이수신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을 구성할 때 참여한 논리 파일은 3개가 되겠죠. 그리고 DT는 몇 개인가요? DT는 고객 하나, 사원 하나, 2개, 요청 3개, 응대 4개, 해결 여부 5, 그리고 액션 메시지 6, 7인가요? 이렇게 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화응대 기록은 EI 기능이고 3개, 통화, 이게 통화가 통화하고 요청 응대 포함된 거죠. 고객, 사원, 3개의 논리파를 이용해서 구성하고 DT는 7개다. 그래서 높음 6.0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이 화면에서 뭐가 있냐면 고객과 사원에서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고객은 이거 드롭다운 리스트 쫙 누르면 고객 탭을 읽어서 값을 보여주는 거죠. 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누르면 쫙 뜬 거니까 조회 기능이죠. 예, 조회 기능이 고객 드롭다운 리스트는 고객 DB에서 읽어서 보여주는 조회 기능인 겁니다. 고객 테이블이니까 논리 파일 FTR 하나, DT는 임꺽적이라는 값 하나이죠. 나머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에다가 액션 메시지. 이수신도, 사원도 마찬가지죠. 이수신이라는 값 하나의 액션 메시지. 조회 기능. EQ 기능이죠. 계산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고객과 사원도 마찬가지로 EQ 기능이고 하나의 3개. 고객 사원으로 식별하실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객 조회 기능인데요. 예, 고객 조회 기능은 그거였죠. 뭐 고객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상세 조회였는데 이 조회 기능은 요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홍길동을 넣고 검색을 딱 하면 또는 홍하고 별표를 넣어서 딱 검색을 하면 쫙 뜨는 것. 이게 바로 고객 조회 또는 뭐 고객 검색 기능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EO 또는 EQ인데 계산식 파생 데이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고객 조회 기능은 EQ 기능이죠. EQ 기능이고 요 기능을 구현할 때 참여한 논리 파일은 고객명이 2개 있죠. 고객명을 보려면 고객 탭을 읽어야 되죠. 회사명을 이렇게 ABC 코드가 아니고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명을 읽으려면 회사 탭을 읽어야 되죠. 또 뭘 읽어야 되나요?
이거 다인가요? 네. 고객과 회사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논리 파일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 참여한 논리 파일은 두 개. 그럼 FTR은 DT 수는 고객명, 고객명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한 번 카운트하고요. 한 번, 하나, 둘, 셋, 네 개. 더하기 두 개. 여섯 개가 되나요? 고객 조회 기능이었습니다. 예, 고객 조회 기능, EQ 기능이고요. 계산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참여한 논리 파일은 예, 고객과 회사 두 개. 그다음에 DT는 여섯 개. 그래서 두 개, 여섯 개, 평균, 에버리지에서 4.0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고객 삭제 기능인데요. 고객 삭제 기능은 마찬가지 이렇게 조회가 되면 이 선택하고 드롭 여기 별표 선택하고 삭제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고객 삭제 기능도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되나요? 예, 삭제는 이제 고객 정보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통화 정보도 함께 삭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삭제하는 정보는 고객 데이터, 통화 데이터인가요? 네, 그래서 고객 삭제 기능은 보시면 삭제 기능은 EI 기능이죠. 그리고 고객과 통화 데이터 두 개를 이용한다. 2. 삭제 기능은 그리고 DT는 3이다. 여기서 유의하실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삭제 기능일 경우에는 우리가 키값만을 DT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객 삭제의 키값은 뭔가요? 화면에 보시면 요거죠. 키값은 여기서의 키는 고객명이죠. 네, 고객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고객명이라고 하는 DT, 키 하나 더하기 액션 메시지 해서 3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음은 고객 상세 정보 조회 기능인데요. 그 상세 정보 조회는 요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이제 뭐 클릭을 딱 하면 여기 뜬다, 뭐 상세 조회한다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상세 정보 조회도 마찬가지죠. 요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여한 논리 파일은 뭐가 있는가? 보시면 고객 명이 있죠. 그러면 고객 탭을 읽어야 되죠.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 정보 읽어야 되죠. 또 뭐 필요하나요? 예, 고객 정보와 회사 두 개만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두 개의 논리 파일 읽어서 요 기능을 구현한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논리 파일이 바로 FTR이죠. DT는 유니크한 필드 수 더하기 두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가요? 하나, 둘, 셋, 여덟 개 더하기 액션 메시지 열 개가 되겠네요. 들어가 보면 고객 상세 조회, EQ 기능, 계산식 없으니까요. 두 개에 10개, 보통에서 4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등록과 수정도 마찬가지 요 화면을 이용해서 등록하고 수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필드 중에 뭐 한두 개만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변경 가능한 것만 디지털로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이제 변경 가능한 변경 가능하다라고 해서 수정, 삭제 어차피 똑같은 화면이니까 똑같은 값들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DT가 우리가 그 조회 기능하고 똑같죠. 그렇게 해서 그 등록과 수정, 예, 등록 수정 기능은 EI 기능들이고요. 똑같이 두 개, 10개 식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요. 회사를 보시면 ABC 정보통신 이걸 그 키워드로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그 드롭다운 누를 수도 있죠. 그래서 드롭다운 누르는 기능 요거 자체가 바로 하나의 조회 기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바로 EQ 기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EQ에 회사 정보 내용, 값 더하기 액션 메시지 해서 DT가 3이 되는 거죠. 예, 그 반면에 성별은 사실은 뭐 그 성별 테이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드롭다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그냥 편의성을 위한 거지. 요게 뭐 드롭다운 기능이 의미 있는 DB1 와서 사용자에게 유니크한 기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드롭다운 리스트 기능은 조회 기능으로 추가적인 식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요거 식별할 때 그냥 DT로서 성별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회사 드롭다운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디델 기능으로 해서 하나의 세 개, 3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미해결 요청 조회 및 갱신인데요. 예, 그래서 메뉴에서 미해결 요청 조회를 누르면 요 화면이 조회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요 화면을 조회하려면 요 화면을 구성하는데 참여한 논리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 파일이 뭐냐 하면 고객명, 요 이름을 나오려면 고객명을 읽어야 되죠. 사원명을 보려면 사원을 읽어야 되죠. 통화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읽으려면 통화 및 응대, 그리고 통화, 예, 그 탭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은 세 개의 테이블을 읽어야 이 화면을 구현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말은 FTR은 세 개다. 라는 게 되겠죠. 그 세 개에서 미해결 요청 조회니까 조회, 여기 계산된 값은 없죠. 네, 그래서 보시면 뭐 계산된 값은 없으니까 단순 조회이면 DT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액션 메시지 8개. 그렇게 되나요? 미해결 요청 조회, 식별 기능을 했는데요. 미해결 요청 조회, EQ 기능, 계산이 없으니까요. 3개, 8개. 예, 통화 고객 사원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다음은 이렇게 조회해서 이제 만약에 그 해결 여부를 했다고 갱신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저장하는 거죠. 요 기능, 그 기능은 뭐냐? 그래서 요 기능은 이제 그 일반 기능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요청이 완료되면 해결 요청 여부를 표시하고 저장한다. 체크하고 저장하는 거죠. 하는데 이때 해결 여부만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값만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DT는 해결 여부, 값, 액션, 메시지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결 여부도 요 해결 여부는 통화 및 뭐 요청 및 통화 그리고 요청 및 응대 거기 있는 항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고객명과 사원명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 한 화면을 이제 쉐어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조회했는 걸 보기 위해서 있는 거 요 화면을 똑같이 반영 기능에서 쓰다 보니까 있는 거고 사용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 부분들은 식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철 해결에 대한 반영 기능은 보시면 미해결권에 대한 갱신인데요. 이야기는 통화에 대한 부분. 통화는 아까 통화하고 요청 및 응대가 포함되는 그런 논리 파일이었죠. 그 하나, 그 DT는 세 개, 그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 값 하나, 액션과 메시지. 그래서 1과 3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값들은 뭐 하나에 몇 개들은 사실 이게 뭐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값은 어차피 로이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원별 요청 처리 현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사원별 요청 처리 현황을 클릭하면 이 화면에 이제 계산 줘야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여한 논리 파일 우선 사원명이 있죠. 그러면 사원 탭을 읽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통화 요청 응대 요청 및 응대 그 내용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합계를 해서 뭐 계산된 값을 만들 거지 않습니까? 요청 및 응대 통화 그 탭을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통화수 이런 값들은 다 이제 계산된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사원과 통화 두 개의 데이터를 활용했을 거고요. FTI 두 개일 거고요. 참여한 그 논리 파일은 2. 그다음에 DT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하기 액션 메시지. 9개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계산식이 있는 이 조회 기능이니까 이 O가 되겠죠. 네,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미 사원별 요청 처리 현황은 2호 기능, 계산식이 있으니까 2호 기능이고 두 개 돼 있다. 사원과 통화, 그 통화는 이제 실제 통화하고 요청 미등대까지 포함한 두 개 탭을 합친 거죠. 두 개에서 이제 실제 DT는 9개다. 이렇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 요 점수가 이제 아래 보시면 74FP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능 중에 뭐 DT 한두 개 더 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아마 여기 점수 자체가
그 레인지로 되어 있어서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식별된 뭐 DT, FTR, FTR은 여기 나와 있는데 비고가 FTR이고요. DT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나 해서 예, 여기 다시 표현 한번 해뒀습니다. 그래서 뭐 DT 개수에 대한 부분 옆에다 표현을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정 개수는 이제 우리가 규모 보정은 여기 보시면 값이 74.0 이거 반영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연계 복잡성 성능 요구사항 요 사항들은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RFP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임의의 값이었죠. 그래서 뭐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이렇게 입력하셨다면 예, 지금 보시는 실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 화면처럼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능 점수는 74, 예, 단가, 보정 개수 5개. 그래서 기능 점수 곱하기 단가 곱하기 보정 개수에서 예, 개발 원가 5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윤 20%, 원래 25% 이내에 붙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25% 20% 붙여서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직접 경비는 이번에는 뭐 따로 반영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가세를 제외하고 6천만 원 정도 소프트웨어 사업 개발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능점수 정통법 산정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는 아마 그 좀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화면, 그리고 화면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연습해 보시기에는 그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기능 점수 그 산정 그 상세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지금까지 이제 전체 뭐 기능 점수 산정 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검증도 해보고, 강의법, 정통법 직접 한번 실습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 기능 점수를 좀 더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기능 점수 산정 실습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